씨가 대질 조사를 위해서 경찰서에 출두를 했습니다. 아마도 전청조와 만나서 누구 주장이 맞고 누구 주장이 틀린지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경찰은 이 두 사람의 주장을 꼼꼼하게 보고 판단을 내리는데, 자, 남현희 씨 제발 대질 조사 좀 해주세요라고 밝혔잖아요. SNS를 통해서. 근데 전청조 씨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남현희 씨가 대질 조사를 응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 이번 수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테지만 사실은 아니다. 이건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어젯밤에 남현희 씨가 마지막으로 밝히는 심경이다라고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글까지 올렸습니다. SNS에. 남현희 씨가 올린 인스타그램에 이 게시물들입니다. 모두 몇 개를 했느냐? 10개를 했어요, 어젯밤에. 무려 10개인데, 자, 여기에서 남현희 씨가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남현희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제일 큰 피해자다. 남들은 돈만 피해봤지만 나는 돈도 명예도 바닥났다. 가족들과 싸움이 났다. 펜시나 아카데미 문 닫았다.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죄인처럼 조사받고 2주째 집 밖을 못 나가고 있다. 왜 같은 피해자 중에 나만 이런 현실에 처해 있는지 참담하다. 전청조와 지낸 건 맞다. 그런데 전청조가 철저하게 숨겼다. 사기꾼인지 제가 어떻게 아느냐. 제가 전청조 위에 있다는데 제가 사기를 쳐봤습니까? 묻고 싶네요. 운동만 26년, 선수촌에서만 20년간 국가대표로 새벽부터 밤까지 운동만 했다. 40살이 넘었는데 이걸 모른다고요? 정말 몰랐다. 정말 답답해 미치겠다. 내가 이렇게 세상 물정이 얼마나 둔한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다. 막 오타자도 납니다. 이게 막 답답해를 답답해 미치겠다. 굉장히 격한 표현들이 여기 있습니다. 전청조 만나면 머리채 잡고 욕하고 때리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왜 나한테 나타나서 사람 인생을 뒤흔들어 놓았는지, 정직하게 돈 벌지 사기쳐서 돈 버냐고. 돈은 자기가 어딘가 숨겨놨을 건데 왜 이 감당을 내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자, 엊그저께 9시간 넘게 조사를 받으면서 있었던 일 그대로 말했고, 내가 왜 출국 금지냐. 앞으로 얼마나 내가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정말 내가 죽어야 이 사건이 끝나는 거냐. 제가 죽을까요? 이런 글을 달았어요. 그리고 또 강서구 구의원 김민석 의원이 남현희 씨를 고발했어요. 사기 혐의입니다. 그리고 유튜버 카라큘라, 그리고 이수정 교수는 남현희가 이걸 모를 리가 없다. 본인의 통장에서 투자금이 들어오고 또 그 돈에서 명품 등 여러 가지 구입을 해서 돈이 나가는데 이걸 왜 모르냐. 이렇게 지금 이수정 교수는 남현희 씨가 그래도 이 사실을 웬만큼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을 저격했어요. 공격하니까 너무 지치고 죽고 싶다. 내가 죽으면 이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남현희 씨의 억울한 마음은 뭐 알겠습니다. 만약에 진짜 본인이 피해자라면 그렇게 생각 뭐 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공인으로서의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전청조라는 사람이 남현희 씨에게 접근을 해서 남현희 씨가 자기 이미지와 자기의 명성을 이용당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만 20명이 넘어가고 있고 피해 금액만 26억 원입니다. 무려. 어쨌거나 공인으로서 자신과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상대자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봤다면은 도의적으로 그래도 사과를 하고 가슴 아파해야 되는 게 우선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억울함, 호소는 그다음 문제죠. 정말로 가장 큰 피해자일까요? 전문직 부부가 11억 원을 손해 본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 어린 친구들 뭐 회사 다니면서 직장 다니면서 부업으로 돈 벌려고 그 수강을 했던 그 학생들 8천만 원, 9천만 원 그 금액이요. 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큰 금액입니다. 더더군다나 대다수는요. 대출을 받아서 전청조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20대, 30 대에게는 그 돈을 거의 자기의 전 재산을, 그 어릴 때 연봉도 적잖아요. 정말 1억을 모으기까지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그 돈을 다 전청조에게 날린 겁니다. 지금 남현희 씨는 내가 지금 메달리스트고 국가대표 출신 펜싱 선수고 그랬기 때문에 내 명성 날렸고 나도 지금
"내 아카데미 펜싱 아카데미 운영을 못 한다. 그래서 나도 지금 돈으로 피해를 봤다."라고 말하지만 펜싱 아카데미 운영 못 하는 거 물론 여기 뭐 여러 가지 인테리어 집기 사고 그죠? 그리고 월세도 내고 뭐 이랬고 문을 닫았겠죠. 하지만 뭐 전 정부 측에 지원해 준 금액도 있을 것이고 본인 돈이 앞으로 들어갈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명성의 크기와 피해 금액을 자신이 가장 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나머지 20대 30 대의 그 1억 원, 그 피땀 어린 1억 원의 가치를 이해를 못 하는 겁니까?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겁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전청조가 이 자신의 엄마에게 제네시스를 60 개월 렌트로 진행했대요. 그래서 매월 렌트료를 낸다고 했는데 실제 2번만 내준 게 전부다. 이 또한 전청조가 자신의 엄마의 주민등록증을 받아서 이 대출금이 얼마 나오는지 확인한 다음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엄마에게 접근해서 차를 뽑아 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건 몰랐는데 남현이 펜신 아카데미 차량도 전청조가 리스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60 개월 렌트로 진행했고요. 전청조가 엄마한테 줬다는 용돈도 단 한 번 300만 원 그리고 500만 원 모두 다 해서 800만 원 받은 게 전부고 엄마 처음 받았던 그 300만 원으로 전청조에 산삼을 구입해 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여동생네 가족 생활비 주었다고 하는데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청조가 자신의 청담동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1-2층 두 곳에 카페를 운영할 계획이다.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했대요. 그래서 "카페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생활비를 주겠다. 매월 500만 원씩." 그렇게 해서 매월 500만 원씩 9 개월 동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페가 오픈되기를 기다렸대요. 그런데 지금 동생들이 이렇게 받은 돈 불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청조가 말한 인터뷰에서 말한 거 "남현이 엄마에게 용돈 줬다. 남현이 엄마에게 차 사줬다. 남현이 여동생에게 생활비 줬다." 이거는 정말 어이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금액들 사실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금액도 지금 알려진 것만 남현희 씨에게 10억 원을 넘게 쓰였다. 어떤 분들은 또 20억 가까이 쓰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금액을 거의 남현희 씨가 지금 가족들과 그리고 여동생 생활비 그리고 어쨌든 엄마의 800만 원 정도의 생활비 그리고 렌터비 이렇게 등등등등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현희 씨가 어쨌든 전청조 씨에게 "나도 속았지만 이렇게 이런 금액으로 우리들이 뜻하지 않 원치 않게 이런 부분들을 누린 부분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는 말 남현 씨 하지 않고 있어요. 엄청 본인만 억울한 것처럼 '내가 가장 큰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체가 저는요 좀 거북합니다. 지금 11억 원을 피해를 본 그 전문직 부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남현이 전청조가 투자 권유 자료에 동석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남현희 씨를 공범 혐의로 고소한 전문직 부부가 있습니다. 11억 원 이상을 피해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남현희 펜싱 아카데미 수강생의 학부형입니다. 의사인 남편이 전청조의 투자 설명회에 참석했다가 앱 개발 명목으로 11억 원 가량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왜 남현희 씨를 지목했느냐? 전 씨와 남 씨가 함께 만난 자리에서 전 씨가 투자금을 요구를 했고 남현이도 이 투자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 피해 부부는요 경찰에 전청조에게 건넨 돈을 남현이가 세어봤다라는 진술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는요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전청조, 남현이가. 근데 남현이 측 변호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부가 남현이를 함께 싸잡아서 고소를 한 이유는 전청조를 고소해봤자 나올 돈이 없기 때문에 이 남현이에게 공범을 씌우려고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11억 원가량을 손해를 본 이 부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분들이 뭐 엄청 잘 살아서 11억 원 정도의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또 이 와중에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하고 결혼을 꿈꾸고 만나 왔을 때 그때 전청조가 또 임신을 했다면서 어떤 남성에게 7천만 원을 갈취했다고 합니다. 이 기가 막힌 일이죠. 이 남성은 전청조랑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만났고
그리고 남양주 별내동에서 만남을 가졌고, 그리고 전청조가 "임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돈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청조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뭐라고 또 뻥을 쳤느냐. "내가 승마 선수다. 경기가 있다. 신체 검사를 한다. 근데 임신이 들통나면 시합에 참여를 못 한다. 그래서 회사 측에 위약금으로 3억 5천만 원 배상해야 된다. 너도 책임이 있으니 위약금 중 일부를 내라. 2억 원은 내가 부모님께 대출받아서 마련을 했으니까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대출받아서 나한테 돈을 보내라." 그래서 이 A씨가요. 7 일과 8일 각각 6천만 원과 1,000만 원, 그러니까 7,300만 원 가량을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전청조는 이 금액을 받고 연락 두절. 이 시기는 남현이와 전청조가 만나고 있던 시기. 또 여러분, 이 지금 전청조의 이 사기 수법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수법입니다. 이 남현이와 전청조 대지신문, 거짓말 탐지기 등등등등.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이 시간이 지나면 이 휴대폰, 노트북을 통해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내용들, 이런 파일들이 공개되면은 공범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정말 남현희 씨가 진짜 이렇게 극단적인 막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운전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신호 체계를 잘 몰라요. 그래서 교통법률금 딱지가 나왔어요. 근데 경찰한테 "저 몰랐습니다." 말한다고 그 잘못이 해결이 됩니까? 나는 진짜 "몰랐다."라는 것만으로 어떤 비난을 면치는 못합니다. 분명히 몰랐든 알았든 자신이 그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고, 그리고 피해자가 있다면은 그래도 공인으로서의 어떤 미안한 마음, 좀 안타까워하는 마음이라도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남현희 씨가 전청조에게 받은 선물들, 샤넬 코스메틱 케이스, 디올 뚜주후 미디엄백, 디올 사파리 메신저백, 구찌 티셔츠, 까르띠에 시계, 다미아니 반지, 부쉐론 반지, 펜디 스웨터, 반클리프 에나펠 목걸이, 귀걸이, 스트라이프 울 셔츠, 벨트, 펜디 캐시미어 스웨터, 디올 면 셔츠, 워킹 디올 스니커즈, 말해야 끝도 없습니다. 물론 남현 씨가 "이걸 전부 다 압수해 달라." 이렇게 말을 해서 경찰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거긴 하지만 낯이 뜨거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치품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20대 여성은 얘기합니다. 자신이 카드를 전청조에게 보냈는데 그날 바로 백화점에서 명품 무언가를 사더라. 이걸 사 가지고 남현희 씨에게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남현 씨가 준 걸로 의심이 된다. 이런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받기 싫었다 하지만 어떤 20대에 피눈물 나는 그런 카드값이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그렇게 당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